Recording in progress. 이거는 실학자인 박제가가 중국 청나라의 수도 연경에 갔다 와서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 조선과 상업이 찍을 수가 없네요. 상업이 발달한 중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여기서 보면 연경에서 수도만이 아니라 시골에도 점포가 늘어서 있는 것을 쌤, 얘기를 화면 안 합니다. 보여요. 내가 쏘리,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 그때 읽기는 했었는데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제목 그대로 시장과 음을 보시면, 우물 속의 물은 계속 퍼내야만 물이 차고 쓰임이 있지만, 우물 속에 물을 퍼낸다는 건 소비를 해야 생산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 재물을 소비해야 재물의 생산이 늘고, 그러지 않으면 줄어들게 된다. 왜냐면 만들어봤자 팔리지 않는데 누가 자꾸 만들어내겠어. 그것을 이제 연경에서 시장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보고, 상업이 발달해 있는 걸 보고 부러워하면서 쓴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걸 비판하는 작품. 그다음 본론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시장을 보고 비난합니다. 말단의 이익, 끄트머리의 이익, 상업, 산업공상 신문 계급 중에 상업을 중시한다 라고 하면서, 조선은 상업을 천시했으니까요. 그래서 비난하지만 글쓴이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이 네 부류 중 하나지만 나머지 세 부류를 소통시키고, 그 다음에 열의 세세 비중 30% 정도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네 부류니까 25%씩 균등하게 차지하더라도 그래서 안 돼. 30%가 넘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쓸모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쉬워. 유통이 잘 되지 않아. 근데 이런 유통을 담당하는 게 상인이나 상업인 거지. 근데 산업공상이 사가 뭐? 선비사자, 양반들. 공은 기술자. 나시나 신발, 옷감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당시에는. 근데 뛰어났던 성황도, 보석과 화폐 따위를 만들어서 덜 중요한 물건으로 더 중요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셨고,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 있는 물건을 사도록 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왕들도, 위대했던 왕들도 경제를 유통시켰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쓸모 없는 물건이나 덜 기묘한 물건은 화폐 같은 것들, 더 기묘한 물건이나 쓸모 있는 물건들은 우리 실생활에 먹고 입고 쓰는데, 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물건들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배랑 수레까지도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는데,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인구도 많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자가 없다는 건, 갖추어진 물자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해. 왜? 유통이 안 돼. 자, 그래서 그래 놓고 중국의 것들이 화려한 것을 보고 사치가 심하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이 검소함이라고 하는 것이지 없어서 못 쓰는 건 검소함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없어서 못 쓰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응, 여기까지는 아직 부모님. 응. 오케이, 맞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서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그만큼 유통되지 않는다는 거야. 진주를 캐는 집에서 그 진주가 여기저기서 귀하게 팔릴 수 있다면 계속해서 캐낼 텐데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유통되지 않고 매매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 왜? 물건이 없어서 만들지 않아서. 금이나 은은 진주랑 산호랑 비슷해요. 이거는 누가 생산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돈으로 사겠지 원래.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에 생활은 궁핍해진다. 자, 사용할 줄 알아야 재물이 만들어지고 재물이 만들어져 생활이 풍부해질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유추입니다. 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전제법을. 자, 우물에서 물을 펴내면 유추적 사고예요.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은 물이 말라버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 유튜브에 유튜브와 비유의 그 차이점 모르겠어요. 같은 말이야, 거의. 유추도 유비 추론이라고 해서 이때 유비를 비유라고 할 수 있어. 그 추원이 있지. 네, 네, 맞아요. 근데 동찬이 들어왔고 지우 들어왔네. 여기 재물을 비유하자면 어머니까 여기서 추론을 해주죠. 추론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추론은 결론을 내거나 주장을 하는 걸 그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뭐 해야 돼? 재물은 써야 돼. 비단 옷을 입지 않는다. 소비하지 않으므로 비단을 생산하는 사람이 없고 배를 짜는 사람의 모습,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거야.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해야만 공장 기술자들이 할 일이 있을 텐데 조잡한 거 트집 잡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물건 만드는 기술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제대로 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농업, 농사 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바뀌면 사업 자체가 실종됐다. 우리나라엔 보물이 있긴 한데 우리 국토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아서 다른 나라로 새 나가 흘러나가고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지만 청나라 우리나라는 맨날 가난해진다. 종각에 있는 종로 네거리 얼마 안 돼. 중국은 시골 마을의 점포만 해도 몇 리에 걸쳐서 있어. 핵심은 뭐다? 유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업을 천시하고 물건을 사서 쓰는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떤 지역에서 난 물자가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 유통이 되고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생산도 가능해지고 그것이 생활에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만드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윤리적 소비를 한번 가보죠. 신문기사 표제 묵직한 제목 부제는 없네요. 전문은 내용 요약입니다. 기사문 가보죠.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의 의무 또는 책임이다. 윤리적 소비를 소비자의 권리이며 의무이자 책임이래. 자, 소비자 주체성이란 건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자기의 어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소비한다는 건데 그때 어떤 소비를 하려고 하는 거야? 윤리적 소비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해 봅시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윤리적 소비 운동 현상의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그래서 윤리적 소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지고 환경적으로도 건전한 그래서 건전한 소비와 관련된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보자. 윤리적 소비는 참사리이다. 뭐야? 음.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식탁 안팎을 괴롭히는 각종 유해물질과의 싸움은 오래 살려면 가려 먹어야 한다는 위기를 확산시켰다. 그거 볼 수 있다. 동물에게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조제우유의 생산량을 늘려왔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고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이는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참다운 식품과 동물 거리를 묶는 계기로 발전했다. 자, 요 두 가지 우리가 보면 자, 경제적 소비란 무엇이냐? 싸게만 사서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어, 동물에게 하는 비윤리적인 생산,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 이러한 것들이 예시인데 이걸 통해서 뭐 행복하지 못한 동물의 건강한 음식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참다운 식품,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식품과 동물의 권리를 함께 묶는 거죠. 더 갑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착한 소비가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 이 착한 소비. 자, 공급자와 소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경제적 소비가 안 좋은 거고 소비가 그렇지. 이거랑 좀 달라진 거지. 우리가 경제적 소비는 어, 싸고 비싼, 자, 싸고 비싼 건 뭔데?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거라면 단지 싸기만 하면 돼. 싼 것만 사람들이 사니까 기업도 최대한 싸게만 생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호르몬제 투여하고 비위생적 양계 환경에서 닭 키워서 식품 생산하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건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착한 소비를 통해 이거 풀면 바로 가요. 공급자, 소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소비자는 끊임없이 싼 것이 아니라 싸더라도 상 음, 자, 싸더라도 어, 건강하고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면서도 생산한 것이냐를 따져서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림이다. 자, 그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 이런 것들인데 보죠. 유통 과정이 뭐냐면 유통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자리하기에 착하다라는 단어에 쓰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통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있느냐? 여기 같은 말이야. 윤리 기준 세우는 거. 왜? 중간에서 유통하는 사람이 1차 생산자한테 진짜 헐값만 주고 너무 싸게 사들여가지고 중간에 유통 마진을 크게 해서 소비자한테는 비싸게 파는데 그렇게 되면 아동 착취로 생산한 커피 원두를 그것을 사용해서 파는 커피숍은 안 사 먹는 거지. 정당하게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아동 착취하지 않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있다면 정당한 대가를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에 것을 커피를 사 먹는 거야. 최종 소비자를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들도 유통에서 윤리적인 유통을 실시할 수 있겠지. 참사리를 선호하는 현상은 실제 시장 분위기도 변화시켰다. 소비자가 참사리 웰빙입니다. 착한 소비. 이렇게 해서 지문을 나누면 되겠네요.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했고 이는 환경보호와 더불어 건강한 밥상 보호로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 친환경 상품은 생산, 소비, 판매 주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착한 소비의 결과라고 이렇게 네 가지가 제시됐다고 합니다. 이게 건강한 밥상 보호로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는 건 이 사회적 지출이 뭐냐면 친환경 농산물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비쌀 수는 있단 말이야. 비싼데도 이왕이면 이걸 가지고 먹는 거야. 그러면 생산자도 이게 잘 팔리니까 이걸 주로 생산하겠지. 그럼 건강한 음식을 사람들이 먹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겠지. 그러면 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지출이 낮아지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또한 환경 보호도 되니까 환경을 오염된 걸 다시 회복시키는 데 드는 비용도 적게 들고요. 환경 문제,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다. 소제목.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나친 포장재 사용을 지양하며, 지양은 멈추는 거야. 지향이랑 다른 말이야. 그리고 육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윤리적 소비는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으로 이동을 뜻한다. 자, 윤리적 소비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환경적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탄소 발생량이 많으면 탄소가 바로 뭐예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니까. 더불어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은 친환경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자전거를 권장하고 육식보다 채식을 즐기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저탄소의 지향이 지구와 자신의 건강을 함께 돕는다는 이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생산자,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를 줄여 유통 시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는 지역 먹을거리 장려 정책.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유통 거리를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 식품이 그런 이동하는 거리, 유통 거리를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했거든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 자, 결국 현명한 소비자는 지구환경, 지역경제, 가게경제, 가족의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골라내는 사람이다.
야, 이제 소비자도 그냥 아무나 제대로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가 없어.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돈이 있다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가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바구니에 담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기업의 윤리적 의무를 남겨진 상태다. 물론 이를 보완할 정부의 제도 개혁 또한 도 마땅히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은 누가 감당해야 돼? 기업과 기업이 의무적으로 그리고 정부의 제도 개혁으로 이것을 지원해 줘야지 윤리적 소비를. 자, 소비자가 외치는 경제정의. 경제정의는 다의적인 표현이다.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다양한 의미의 표현이야.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의의 범위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좁혀질 수 있다. 사례입니다. 여행국가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공정여행. 자,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는 이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는 의도의 공정무역 제품.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것들이에요. 보죠. 한 커피 매장에서 만난 땡땡 씨는 이 회사의 컵 제품이라면 부끄럽지 않은 소비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판단에서 기꺼이 직업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은 그동안 판매자의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이윤 배분을 새롭게 환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해되죠? 전문가들은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 경제 정의를 원료와 생산 체계, 기업 정신은 물론 상품의 이면성에 담긴 정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엄청난 범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판단의 꼭지점에는 현재 행위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한다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하고 내 빠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좁혀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 다시 때 달러에서 확장하고 있는 예, 경제적으로 확장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확장하고 있는 나 그건 뭐 굳이 확대 정도로? 어. 자, 윤리적 소비의 주체. 이 환경, 경제, 건강 혹은 정치, 사회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업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역에서의 원료나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정부는 그것을 보완할 제도,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적용하게끔 제도로 갖추는 게 중요한 거고. 자, 명품 지착 이번에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 그죠?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명품을 소비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을 우울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산다. 확장과 의무는 그런 게 있어요. 시장과 우문도 일종의 수필 같은 거예요. 어, 수필하면 중수필 아니면 논설문 정도로 봐도 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 그러나 최근 뉴스 등을 통해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오히려 소비가 불행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감추기 어렵다. 이건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이때 산다는 보세요.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줬어요. 네. 살아간다에 산다. 물건을 산다에 산다. 2013년 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외 명품 구매 행동을 조사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자, 고가 사치품 시장 규모가 2012년에 5조가 넘었다. 인간은 분명히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한다. 그런데 명품 시장이 5조 원에 육박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행복해야 할 텐데 소비량이 많으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이러한 소비의 행동, 기저에는 바탕에는 어떤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자, 이러한 소비 행동의 기저, 이러한 소비가 가리키는 건 명품 소비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과시 소비.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는데 명품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영국 소비. 네, 갑시다. 최근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 땡땡 씨는 자신의 수입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에 고급 자동차를 구매했다. 자신보다 먼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 중 일부가 값비싼 자동차를 타는 모습이 내심 부러웠고 고급 자동차를 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자동차와 더불어 자신까지 풍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고급 자동차를 사고 나서 얼마나 고급 자동차를 타는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곧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고 차를 사용할 일도 별로 없자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급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 잘한 결정에 후회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의 정의입니다.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네, 저거는 사례예요. 자아 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가.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서 자신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낸다면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그러나 만일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자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낮은 자존감 형성이 되고 실망과 자질을 경험한다. 이때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사람은 자기를 고양, 끌어올려서 앞서 경험한 실망과 그 좌절을 극복하려 하는데 이 경우 비교적 쉽게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물적 자기.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물건을 소유하면 자신의 물적 자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어 한다. 자, 물건에 대한 소유를 통해 자기의 물적 자기를 높이는 것. 그것이 물적 자기입니다. 자, 사회적 자기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 결국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인 자아 존중을 상상한다. 그런데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외부에 보여줘야 된다. 즉 과시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물적 자기만이 아니라 사회적 자기입니다. 사회적 자기 네,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예요. 과시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되는. 사회적 자기는 물건은 아니더라도 어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타인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그러한 인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과 관련된 게 사회적 자기인데 그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을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과시죠. 과시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고 그래서 사회적 자기를 고양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지위 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로 본다.
지위 상승의 욕구, 남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더 나빠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람들은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비싸고 희귀한 제품, 즉 명품 소비를 통해 지위 상승 욕구를 명품 소비를 통한 지위 상승 욕구 충족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왜? 지위 상승 욕구 자체는 타고나는 것이어서 지금 상태보다 높아지는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손쉬운 게 뭐? 소비 이런 네, 명품 소비라고 보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나 표 보세요. 거.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 됐죠? 물적자기도 과시를 해. 물건을 소유해서 자기를 올리는 거, 물적 자기를 올리는 거죠. 그때는 내 만족일 수 있죠. 그래서 나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만족일 수 있지. 근데 사회적자기. 사회적 자기랑 같이 결부돼. 사회적 자기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물적 자기라고 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아니고. 그래서 물적자기를 과시는 좀 아니 물적 자기, 사회적 자기를 과시하는 것. 음. 여기는 소비를 통해 자신을 나은 사람이라고 본단 말이야. 이때의 경우는 물적 자기 같은 경우는 과시가 꼭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근데 분리될 수는 없지만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는 개념적으로는 다르다. 이해돼? 자, 유행을 따르고 얻어낸 안도감. 자, 한국은 대체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얼마나 기피하는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관계주의 문화의 좋은 점은 무수히 많다. 자, 우리나라의 문화는 관계주의 문화라는 거야. 그러나 사실 한국의 관계주의에 대해 관계랑 주의 이렇게 띄었으니까 이상하다. 단점을 더 쉽게 떠올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관계 힘이 클수록 개인의 자유의지가 집단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 개인의 자유의지가 많이 억압당해, 통제당해. 즉 동조가 쉽게 일어난다. 동조행위는 동조행위는 소비 현장에서 극명하게 바로 유행. 동조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유행입니다. 자, 유행에 따른 소비다. 무언가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되기 시작하면 회자는 얘기거리가 됐 맞아 입에 오르내리는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유행에 뒤처진 사람 것처럼 여겨지고 유행하는 제품은 사고 나면 최선을 뒤지 않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유행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자,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바람직한 소비야. 소비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한 소비인데 이런 동조 소비가 많아지면 이걸 안 하게 된다는 거지. 자신이 내린 판단의 확신을 외부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는 거지. 직접 허락을 얘기하진 않지만.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가? 요즘 유행하는 거에 어울리는 옷인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어떤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가는 경향이 강할까? 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성, 즉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에 비해 유행이 덜 민감하다. 다시 말하면 이는 곧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유행에 더 민감하다.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잘 고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 소비를 택한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유행에 따르는 것 또한 자아가 낮고 약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긍정적인 거예요. 이해됐니? 유행은 뭐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야. 부정적인 거지. 자, 그래서 유행에 따르는 소비는 마찬가지로 자아가 약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 이들은 과시 소비를 하거나 유행에 따르는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정리된 거 봅시다. 문제풀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겠네. 자, 시장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채 1, 2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영경은 시골까지도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넓게 길게 뻗어 있었고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장과 소비를 부정적으로 보는 중국의 경우는 시장과 소비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 현상이 있었던 거죠. 자, 재물은 비하적 우물이다. 유추의 설명 방법인데 결국 뭐 해야 돼? 재물을 계속 써야 되고 그걸 씀으로써 재물이 계속 생산이 되고 그럼으로써 생활이 풍족해집니다. 자, 윤리적 소비가 일어난 현상의 원인. 자,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웰빙의 윤리적 소비가 있었고 자, 환경적 관점에서도 지구 온난화 문제로부터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자, 경제적 관점의 정의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소비한 돈이 올바르게 쓰이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음. 음. 자, 윤리적 소비는 참살이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게 웰빙이란 뜻인데 친환경 농산물이 그래서 증가하고 왜 동물을 학대하거나 해서 키우는 게 아니니까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밥상이 제공됨으로써 보급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합니다. 지출. 생산 소비 주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 문제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다. 자,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 소비하게 되고요. 이동 거리가 짧은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 운송하느라고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연료를. 자, 경제 정의는 바로 뭐 공정무역, 공정여행, 지속 가능성. 어떤 거? 사회적 지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 정부 차원에서 감당해야 될 비용을 얘기하는 거야. 환경보호 건강한 복상 자, 이걸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자는 무엇을 생산하겠니? 친환경 농작물을 생산하겠지. 그러면 환경을 오염을 덜 시키겠지. 그럼 환경 오염된 거를 회복시키기 위한 돈을 쓰지 않아도 되지, 정부에서. 아, 네. 그리고 건강한 밥상도 뭐라 그랬어? 건강한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되면 당연히 몸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겠지. 그걸로 인해서 야,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안 갈수록 좋은 거 아니야. 재정에는. 그러면 작
병원을 덜 가고 건강하다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겠지. 이해됩니까? 네. 마지막 명품 집착. 자, 과실을 통한 물적 자기와 자기 고향, 사회적 자기의 고향과 자아 존중감의 상승. 이걸 위해서 과시 소비를 하고 유행에 따른 소비. 자, 동조행위가 바로 유행에 따른 소비와 관련이 있죠. 자, 요게 바람직한 소비입니다. 소비자의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고요. 논설만 글의 종류 다 다르고. 여기서는 소비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기서 명품 소비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네, 우리가 그때 이걸 빠뜨렸었나 봐. 완전 까먹기 때문에 모르긴 합니다. 아, 그랬어? 우리 문제 여기 있는 거 딸린 거 문제 좀 풀어주고